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이달 한 달간 군의군을 시작으로 대구 지역 각 구군청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합니다.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런데 대구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서구만 협의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군의군 공무원과 대구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의군은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등 10여 개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군의군을 시작으로 8개 구군청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협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는 8일은 수성구와 남구, 11일 달성군, 16일 북구에 이어 오는 22일까지 이달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구 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서구만 빠졌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서구에도 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서구는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서구가 악취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데도 민주당과 소통을 하지 않는 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공약 속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잘해보자는 내용이 본 취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염색 공단 문제라든지 여러 현안들이 서구청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서구청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대구시의 문제니까 대구시하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에 대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하면서도 이번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 핵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로 서구는 이미 내년 국비 확보가 돼 있고 내년에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제 서구에 이제 신축 단지가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기대감을 돋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오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취나 그런 폐수 문제도 터졌고, 그리고 이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서구가 이제 그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불이익은 우리 주민에게 전가되기 뻔한데. 거기서 뒤늦은 사과를 해서 이제 집권 여당에 바지가랑이를 붙잡아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예산이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말로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빠진 서구의 결정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이 더 늦어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남구 대명동에서 심야 시간 비어있는 경로당에 청소년들이 몰래 들어가 에어컨 등 내부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외울 수 있도록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다 보니 출입문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됐는데 더 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CCTV 설치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대명 6동에 있는 한 경로당. 며칠 전 밤늦은 시간 이 경로당에 청소년 3명이 몰래 들어가 에어컨과 선풍기 등 내부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이라서 훈방 조치했지만 누군가 경로당에 무단 침입한 흔적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시로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1234라는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왔는데 늦은 밤 놀이터 주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이미 노출된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경로당에서는 먼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요 아들이 서희가 요 소들에 요 소무가 있더라게 요 우속에 형이 가르쳐 주더라 하면서 비번을 알아갖고 이거 더 가자. 이게 한 번도 아닌 것 같아. 얘. 안 잡았으면 이걸 비번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비번을 바꿨어요. 경찰 지구대에서는 순찰을 강화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상대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예방까지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 방범에 취약한 경로당이 언제든 더 큰 범죄나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이곳의 경우 놀이터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건물 입구와 경로당 출입문 앞에는 없어 방범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한 번씩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문이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번호 열고 들어갔다 하는 건 상당히 좀 앞으로도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환경 좀 개선을 좀 하고, 뭐 CCTV라든지 뭐 하면은 아무래도 뭐 범죄에 취약된 부분에서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경로당 바깥에 있는 벤치에도 조명이 없어 심야에는 어두운 방범 사각지대로 변하기 때문에 야간 조명 설치가 필요합니다. 경로당의 방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70여일 앞두고 마지막 점검 기회가 될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한 반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대구에서도 총 113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번에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5,1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24,149명이 응시했습니다. 실제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치러진 9월 모의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구분돼 진행됐습니다. 말 그대로 졸업생도 응시한 마지막 실전 테스트입니다. 수능 출제 경향과 문항 유형, 난이도 등 마지막 점검 기회이자 수시지원대학의 수능 최저 충족 여부 확인과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됐습니다. 수학 영역과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습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됐고 선택 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 이후 철저한 오답 분석과 함께 모의평가에서 드러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험생들은 모의평가 점수에 1희 1비하지 말고 이를 디딤돌 삼아 수능날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길 바랍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회기에도 이른바 N수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과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는 전국 39만 1천여 명으로 9월 모의평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의 기본 출제 방향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고 추리 분석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또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지난 6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연계율은 영역별,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으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K-푸드의 글로벌 비즈니스장인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캐대헌 열풍을 타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K-푸드 열풍. 그 바람을 타고 떡볶이와 만두, 막창을 비롯한 대구 대표 음식들의 세계 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외국을 나가보면. 우리 교포들 중심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지인들이 우리 K푸드를 그래 우리나라 음식, 고유의 음식을 스스로 이래 찾고 줄을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먹고 살던 식품입니다. K푸드입니다.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전시회인 제25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엑스포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식품과 식품기기 등 225개 업체가 426개 부스 규모로 참여해 국내외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올해는 베트남, 대만, 호주 등 해외 식품기업 22개사도 참여해 K푸드 본고장의 입맛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대구 지역이 제가 알기로도 커피 산업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저희 직업점을 찾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20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초청돼 국내 식품 기업들과 수출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해외 참가국가 바이어 수가 늘어난 만큼 54개사 바이어가 참가해 약 1,200억 원의 상담 실적을 올린 지난해보다 더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무역상사 수출 상담회에는 25개 무역상사가 참여해 수출 대행과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대구와 광주의 우수한 식품들을 선보이는 달빛 공동관도 운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좀 더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품 산업 클러스터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K푸드가 이제 세계적으로 또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식품 산업이 대구 식품 산업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전시에선 식품 기계와 포장업체 참여도 작년보다 확대돼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등 식품 산업 인프라 분야의 새로운 기술도 선보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어떤 축제든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이 있죠. 전국체전 역시 그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여정,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는 10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그 서막을 여는 상징적 행사, 바로 성화봉송입니다. 부산 전역 151개 구간을 달리며 1,200명의 시민주자가 참여하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고 사회 공헌자와 숨은 시민 영웅,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 선수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주자들이 동행합니다. 감천 문화마을, 해운대, 해동용공사 같은 명소는 물론 짚라인, 유람선, 패들보트 같은 이색 봉송도 준비돼 바다와 산, 도심을 아우르는 부산만의 매력을 전할 예정입니다. 성화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전역을 순회하고 17일 전국체전, 31일 장애인체전 개막식에서 힘차게 점화됩니다. 전국체전의 시작을 알릴 성화, 그 불꽃을 이어달릴 주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는 10월 본격적인 봉송으로 체전의 열기를 전국에 전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체전의 흥과 에너지를 책임져온 에어로빅 힙합 선수들과 함께 미리 그 열기를 느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을 늘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에어로빅 힙합 참가 선수들인데요. 에어로빅 힙합은 체력과 리듬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종목으로 몸을 풀고 근육을 늘리고 호흡을 가다듬는 이 순간이야말로 경기력의 기본이자 부상 없는 도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시작. 팔 뒤로 더 잡아 당기고 늘려주고 가슴 들고 허리 더 눌러주고. 저희 에어로빅 힙합은 에어로빅과 힙합의 종목에 6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개인, 3인조, 그다음에 스텝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힙합
여자 개인, 남자 개인 3인조 종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요. 선수들 다치지 않게 일단 유연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루틴을 보완하고 또 음악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힘과 아름다움의 조화, 정확한 동작과 완벽한 호흡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전국체전에서 펼쳐질 최고의 무대는 반복적인 연습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힙합 역시 파워풀한 동작과 절도 있는 합, 그리고 개성 넘치는 표현까지. 자유로움과 강렬한 에너지가 더해지면 무대는 곧 열정의 공간이 되는데요. 단순한 춤을 넘어 팀워크와 끈기로 완성되는 에어로빅 힙합. 부산 선수들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 체육회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이제 다 국가대표로 구성돼 있고 항상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고 부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값진 결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목표는 당연히 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부산에서 또 개최되는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멋있고 신기한 기술들이 많아서 그런 기술들을 할 때마다 오는 성취감이 동기부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누련미 있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광역시 에어로빅 힙합팀 화이팅! 전국체전의 무대는 단순히 기록을 겨루는 곳이 아니라 선수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각 종목이 지닌 고유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숨은 종목들의 진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감동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함께해 주세요. 한 중학교 교장 머리에 급식판을 쏟은 학부모가 실형을 면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역 교원단체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대구시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교권 침해 사례의 경우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겨 교육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상담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학교장에게 음식을 쏟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청년들의 교류와 성장의 중심지가 될 달성 청년마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원읍 달성 이룸 캠프 4층에서 운영을 시작한 달성 청년마당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하고 또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복합 공간입니다. 내부는 스터디 존과 이노베이션 존, 크리에이티브 존으로 구성돼 청년들이 자기 개발은 물론 문화, 여가 활동, 네트워킹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달성 청년마당은 앞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과 같은 원데이 클래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청년 소통 공감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3일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2024년 미술관으로서는 최초로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고 2025년 올해의 박물관 미술관상, 제10회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개관 이후 1년간 방문객은 40만 6,048명으로 이 중 48%가 대구 이외 지역 방문객이고 세계 전시에 국보와 보물 40건, 97점을 비롯해 주요 작품 3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3일부터 6일까지 대구 간송미술관 축제를 개최합니다. 대구 동부 교육지원청은 개학을 앞두고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실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시설 설비 소독 여부,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급식 종사자 위생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정성숙 작가의 초대전, 별이 11월 8일부터 26일까지 달성군청 내 참꽃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삶과 존재의 양면성을 표현한 회화 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9월에 현충시설로 대구 상리공원에 백인 권준 장군 흉상을 선정했습니다. 권준 장군은 의열단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해 종로서와 총독부 등을 공격했던 인물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번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구청 여자 양궁팀이 제42회 올림픽 재패기념 회장기 대학 실업 양궁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우승하며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혜지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에서 모두 6대0의 완승을 거두어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